16페이지요. 16페이지 맨 위에요. 맨 위에 법률행위 돼 있죠. 16페이지 법률행위. 그 여백에 우측에 여백이 있습니다. 거기다 요걸 써주시면 돼요. 여백에. 요거는 법률행위 종류는 19페이지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19페이지 보면 법률행위 종류 있죠. 거기다 써주셔야죠. 요거는 19페이지 페이지 19페이지 그 여백에다 요거 써주시면 돼요. 빨간 게 이게 저기 동영상으로 잘 안 보이나 봐요? 노란 게 안 보여요? 빨간 게 잘 안 보여요? 아, 잘 보여요? 분필이 없어가지고. 예. 시험에 잘 나오는 데는 이 부분입니다. 여긴 별 3개짜리요. 여기는 별 1짜리. 여기는 거의 매년 나오는데 여기는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 나오는데 나머지는 그냥 봐주시면 되는 정도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법률행위 종류 지난 시간에 못한 부분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3번 여기 할 차례입니다. 그죠? 불요식행위하고 요식행위야. 불요식할 때 불이 뭐냐면 아니 불자죠. 방식이 필요 없다 이거죠. 계약을 할 때 방식을 갖춰요, 안 갖춰도 돼요? 그걸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불요식. 요식은 뭐예요? 방식을 갖춰라 이거죠. 방식을 갖춰. 근데 민법은 요식이 아니라 뭐가요?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그래 거기다 쓰셔야 돼요. 원칙. 민법은 요식이 아니라 뭐가요? 불요식 행위라고 돼 있죠. 거기다 써주시면 돼요. 원칙이다. 그럼 불요식은 방식을 갖춰라 갖추지 마라. 그래서 서면 계약도 계약이고요. 서면 계약도 되고 구두 계약도 다 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무슨 계약?
서면 계약도 계약이고 무슨 계약도? 구두 계약도 계약인 거예요. 입증할 수 있으면. 그 아파트 나한테 팔어. 말로 했죠, 말로? 계약서 써요, 안 써요? 보통은 쓰죠. 계약서 안 쓰고 무슨 계약으로 해요? 구두로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요? 불효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이거는 입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서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률의 위는 서면만 돼요, 구두도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구두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당했어요. 땅 거래를 했는데 사기당했어요. 그럼 계약한 거 그냥 둬요? 취소해야 돼요? 취소해야죠. 그럼 취소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용증명을 보내요, 내용증명을. 그죠? 내가 취소를 하겠다. 당신과 한 계약을 오늘부로 취소합니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죠. 그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하는 거죠. 서면만 돼요? 구두로도 돼요? 구두로 취소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민법은 뭐라서? 그리고 이게 가끔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면만요, 구두로도요. 구두로도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두를 벗어서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여기 분료식은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은 요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뒤에 넘기면 요식행위라고 돼 있죠? 우리 민법이 요식으로 하는 경우는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유언할 때 그래. 유언할 때는 요식이에요. 왜? 녹음을 해야 돼, 녹음을. 그죠? 유언은. 그게 요식이에요. 유언할 때는. 그런 거를 빼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요식이 없어요. 다음. 출연 행위와 비출연 행위가 있어요. 출연, 그 다음에 비출연. 정반대죠? 출연, 볼까요? 출연 행위는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을 뭐하게 하는 거? 증가시키는 행위가 무슨 행위? 출연 행위예요. 출연 행위. 거기다 써보세요. 증여를 해볼게요. 뭐 해볼까요? A가 아파트를 B한테 뭐 했어요? 증여했어요. 그럼 얘는 재산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아파트 사라졌죠? 사라진 아파트가 누구한테 가요? B한테 가죠? 그럼 얘 재산이 줄는 만큼 얘는 재산이 늘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출연 행위. 근데 쌍괄호 2번 보세요. 쌍괄호 2번은 비출연 행위예요. 비출연 행위가 헷갈리는 거예요. 쌍괄호 2번 밑에 있어요. 어느 누구의 재산 감소도 없는 행위. 감소가 있어요, 없어요? 감소가 없어요. 감소가. 어떤 걸 저질렀는데 뭐가 없어요? 감소가 없어. 감소가. 쓰세요, 거기다. 대리권 수여. 재산 감소가 없는 행위에 밑줄 그시고 쓰세요. 뭐라고 써주셔요? 대리권 수여. 내가 대리권을 줬어요, 엄마한테. 그럼 내 재산 줄어요, 안 줄어요? 줄지 않죠? 그게 비출연이에요. 재산의 감소가 없어요, 감소가. 그 다음 또는 일방의 재산 감소만 있을 뿐 상대방, 타방의 재산에 뭐가 없어요? 증가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밑줄 그시고요. 소유권 포기요. 뭘 포기할 때? 소유권을 포기했다. 애인이 반지를 하나 사줬어요, 저한테. 애인이. 그를 지난 연말에 헤어지면서 반지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버렸어요. 바다에 버렸어. 그러면 소유권이 없어졌죠? 없어졌죠? 불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비출연 행위예요. 뭘 포기했을 때? 소유권을 뭐 했을 때? 포기했을 때. 거기다 쓰세요. 반지요. 반지 버렸다. 반지 버림. 인생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반지만 버려야 돼요. 그죠? 출연이요, 비출연이요? 비출연. 출연은 어떻게 돼요? 출연은 얘가 줄은 것만큼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비출연은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재산이 변하지 않아. 그대로. 그게 어느 거였어 아까? 대리권을 주는 거. 뭘 주는 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게 대표적인 비출연 행위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왜?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죠? 이런 거는 출연 행위는 쏙 들어오죠? 비출연 행위는 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죠? 그럼 시험은 그걸 내는 거지. 그 다음에 반지를 어떻게 했어요? 반지를 버렸어요. 그죠? 소유권 포기한 거. 이게 비출현 행위예요. 두 가지요. 그런데 이 출현 행위는 위로 1번으로 다시 올라가세요. 출현 행위는 두 개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유상, 두 번째는 무상. 유상은 뭐예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주면 유상. 대가 안 받고 주면 무상. 자, 유상형이 볼게요. 자기 출현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뭐를 받아요? 출현을 받는 거죠. 출현에다 쓰세요. 대가 받음. 대가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유상. 집 팔을 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유상, 무상? 유상. 그래,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대가를 받죠? 그래서 유상인 거예요. 무상은 상대방한테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상. 쓰세요, 거기다. 공짜. 공짜를 법학에서는 무상행위라고 그래요. 무상행위. 그럼 무상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증여죠. 거기 별표. 증여가 대표적인 무상행위예요. 매매는요. 그러면 매매는 무슨 행위? 유상. 증여는 무상. 네. 그럼 맨 밑에 그럼 보면 여백이 있지요. 맨 밑에 쌍괄호 2번 밑에 비출현 행위 밑에 여백이 있지요. 거기다 이제 정리를 하면 돼. 이걸 한꺼번에 쫙 정리하면 돼요. 정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A가 B한테 집을요. 얘 집을 5억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첫째요. 의무 부담 행위예요? 처분 행위예요? 의무 부담입니까? 처분입니까? 무슨 행위? 의무 부담 행위. 됐죠? 처분 행위가 아니죠? 뭐 하는 거? 매매 계약. 두 번째 매매 계약은 단독 행위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세 번째 매매는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입니다. 그죠? 불요식. 요식이 아니죠? 요식이 아니라 무슨 행위? 불요식 행위. 세 번째 매매는 집을 넘겨주고 상대방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돈을 받죠. 그죠? 출현 비출현. 출현 행위입니다. 출현 행위. 출현 중에서 무상 유상. 유상이죠. 오케이. 이게 매매를 법률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출현 행위다. 비출현이 아니라. 그죠? 비출현이 아니라 무슨 행위? 출현 행위. 그 중에서 유상 무상? 유상.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률 행위의 전체적인 틀을 세우신 거예요. 정리되시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다음. 법률 행위의 당사자. 바로 옆에 보시겠습니다. 당사자. 지난주에 다 보셨어요. 사람의 능력을 법학에는 세 개로 나눠요. 그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그 다음에 제한 능력. 셋으로 나누죠? 권리 능력은 누가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 쓰세요. 거기다. 괄호하고 써보세요. 모든 인간. 권리 능력 옆에다 써주시면 돼요. 누가 가져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죠? 모든 인간이 갖는 걸 무슨 능력? 권리 능력. 그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이 둘 다 갖습니다. 그죠? 예, 권리 능력 옆에다 써주시면 돼요. 가로하고 인이라고요. 인. 그럼 인에는 누구하고 누가 있었어요? 자연인하고 법인을 묶어서 인이라고 그래요. 인. 그죠? 얘가 권리 능력의 권리를 갖는 주체다. 권리를 갖는 주체. 두 번째는 의사 능력.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의사 능력은 사물을 뭐하는 능력? 변별력이죠. 변별하는 능력을 무슨 능력? 의사 능력, 변별력을 말해요.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변별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랬어요. 의사 무능력자. 그럼 의사 무능력자가 한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어제 인터넷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저 서울 명동에 종로죠. 종로에 그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신 할아버님이 84세인가 되셨는데요. 64살 된 할머니랑 썸을 타가지고 탈만하죠? 20살 차이니까. 누가 연락에 탔을까요?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연락에 탔죠. 그분이 건물 주세요. 건물 좀. 10개월 만에 80억짜리 건물 다 빨렸어요. 예, 10개월 만에. 대단하죠? 할머니 능력자세요. 예. 그리고 바로 이혼했어요. 예, 할아버지 차버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빌딩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거지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인들이 그걸 찾겠다고요. 할머니한테 뺏긴 빌딩을 찾겠다고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뭐 입증하셔야 돼요? 의사. 무능력자가 할머니한테 빠져가지고 혼인을 했다고. 혼인을 했어요. 1년 만에. 그리고 혼인을 해가지고 싹 재산을 가져가고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오려면 이거 입증하셔야 돼요.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 혼인도 무효, 증여한 것도 무효다 이거죠. 예, 이게 진행 중이에요. 이게 의사 능력 문제. 다음 뒤로 넘기세요. 지난주에 다 보신 거니까요. 행위 능력 있죠? 행위 능력의 쌍괄호 2번에 보면 무슨 능력 나와요? 제한 능력이 나와요. 제한 능력. 능력이 완벽해요? 제한적이에요? 제한 능력자는 세 사람이 있죠? 1. 누구? 미성년자. 2번은 누구요? 피성년후견인. 그죠? 피성년후견인. 예전에 뭐였어요 이게요? 금치산자 쓰세요. 금치산자.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정후견인. 이거는 한정치산자. 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 종로에 계신 그 할아버님을 자제분들이 이걸 안 해놓은 거예요. 장치를. 뭐를 안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나 이거를 해놨어야죠. 맞죠? 이걸 해놓으셨으면 이분이 증여를 한 거든 혼인을 하든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무효가 아니라 뭘로요?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아버님을 해두셨어야 돼요. 아버님이 재산이 적으면 상관없어요. 그죠? 재산이 많으면 썸을 타. 썸을 붙어요. 여자들이 붙잖아요. 그죠? 저 기업 채무 회장 보세요. 붙잖아요. 있는데도 붙잖아요. 그거 막으려면 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아버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죠? 아버님을 무슨 능력자로? 제한 능력자로 두셔야 장치가 생겨요.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길이요? 취소해서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이때 취소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 취소예요. 무조건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법학에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줍니다. 그죠? 권리 능력. 두 번째는 의사 능력.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옆에다가 3번에 나오죠. 쌍괄호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나오죠? 옆에다가 이거 쓰시면 돼요. 절대적 취소입니다. 무슨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예요.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할아버님이 할머니한테 재산을요 89억짜리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빌딩을 준 거죠. 증여로 준 거죠. 이분을 뭘로 해놓으면 돼요? 이분을 뭘로? 제한 능력자로 해놓으면 이거 증여가 돼서 이 할머니가 C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건물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C는 이분이 이런 상황인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죠? 선의삼자죠. 그럼 빌딩 여기 있죠?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할아버지가 찾아올 수가 있다. 누구한테도? 선의삼자에게도 이걸 뺏어올 수 있어요. 이거를 무슨 취소라고 그래요?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그래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여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한테요? 선의삼자에게 취소를 해서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뺏어옵니다.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한테 하는 거죠. 여기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는 이 할머니한테 하는 거죠. 할머니한테 취소하고 뺏어오는 거는 여기한테 가서 뺏어오고. 자, 이렇게. 자, 그게 사람의 능력 부분입니다. 다음 법률에 의해 목적. 이제 목적 보실 차례.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법률에 의해 개념. 그 다음에 요건. 종료 왔죠? 종료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보실 때가 법률에 의해 목적이어요. 목적. 옆에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에다가 써주실까요? 법률에 의해 목적. 여백이 널찍하죠? 거기 써볼게요. 법률에 의해 목적에. 5줄을 쓰셔야 됩니다. 5칸. 칸을 넣을게요. 5칸. 하나, 둘, 셋. 여기 중요한 게 왜냐면 여기가 목차가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여기가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길고 까다롭습니다. 넷, 그 다음에 5번째. 법률에 의해 목적하고 내용이라고 돼 있죠. 법률에 의해 목적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내용이라고 돼 있죠. 써주십시오. 거기다가 유효요건이라고요. 유효요건. 여기를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유효요건이다. 유효요건. 법률에 의해가 뭐 하려면? 유효하려면 몇 가지를요? 5가지를 관철해야 돼요. 5가지를 갖춰야 뭐가 되어요? 유효가 돼요. 유효가. 여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데 많을 때는 3문제까지 나와요. 첫째가 확정성. 두 번째는 가능성. 세 번째는 적법성. 네 번째는 타당성. 5번째는 공정성. 5개로요. 5개로 나눠집니다. 바로 이 타당성에서 민법 103조를 얘기하고요. 공정성에서 민법 몇 조를요? 104조를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103조 104조. 어느 책은 요거를 공정성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요. 이 안에다 집어넣는 책이 있는데 분리하는 게 공부하기는 훨씬 쉬워요. 넣지 말고요. 이걸 따로 떼내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기가 쉬워요. 왜? 그래야 목차가 딱 떨어지거든요. 자, 그럼 먼저 확정성부터. 확정성. 확정이라고 돼 있죠? 자,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5페이지에 2번. 법률의 의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요. 목적이 뭐 해줘야 돼요? 확정될 수 있어야 되죠. 즉 목적을 뭐 할 수 없는 거? 확정할 수 없는 법률의 의의는 유효, 무효? 무효. 확정 못하면 무효입니다. 그죠? A가 B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했어요. 증여는 혼자서 해요? 둘이서 해요? 증여는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혼자요? 둘이요? 혼자 둘이서. 단독행위 계약. 단독행위 복습 하나도 안 하는 거죠. 큰일 난 거네. 복습을 아예 안 하는 거네요. 내가 줄게 그랬어요. 줄게 그랬더니 여기서요. 노. 나 싫어해. 계약 돼 안 돼? 아무리 주려고 그래도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따라서 증여는 혼자 하는 거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계약. 혼자 증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줘야죠. 맞죠? 강의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줘야 된다니까. 받아줘야 된다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네? 주는 사람이 줘야지 받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단독으로요,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는데 뭐를 안 받는 거예요? 대가를요. 대가를 얘한테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무상인 거죠. 무상. 그죠? 계약입니다. 계약이죠. 예, 계약. 그 다음에 출연 행위요, 비출연 행위요. 출연해요, 안 해요? 내 집을 줄게. 그죠? 그럼 얘는 줄고요. 얘는 늘어나죠? 출연, 비출연. 출연. 근데 주는데 대가를 받고 줘요? 공짜로 줘요? 무상. 그죠? 네. 출연행위 중에서 무상행위다. 무상행위. 써볼게요. 증여는 계약. 그죠? 그 다음에 출연, 비출연. 출연. 그 중에서 유상, 무상. 유상이다. 유상. 아, 무상이다. 무상. 무상. 그죠? 이때 예. 증여자. 죄송합니다. 증여자. 예, 증여자, 수중자. 네네네. 증여자하고 수중자. 예, 보겠습니다. 주는 사람 그리고 이쪽이 받는 사람이죠. 수중자. 뭘 줄 거예요? 뭐를? 집. 집이요. 여러 개가 있죠. 이분 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그 집이 어느 거인지를 뭐 해야 돼요? 정해야죠. 정해야만 계약이 유효가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확정성이라고 그래요. 확정성. 어떤 거 줄 거냐고. 당신 집이 여러 개잖아. 어느 집이냐 어느 집이냐고. 부산에 있는 거야 서울에 있는 거야. 그거를 뭐 하세요? 확정하세요. 그죠? 확정성. 자, 이때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그 밑에 판례 보면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확정 시기라고 돼 있죠? 거기 별 하나 하세요. 별 하나. 별 하나 하고 써보세요. 17회, 19회, 23회 기출. 자, 볼게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요. 밑줄 그으세요.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확정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거기에 빨간 줄이야. 확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언제 해요? 보통은 언제 해요? 계약할 때 확정하죠? 돈도 정하고 목적물도 정해요. 근데 이를 사후에라도 거기 동그라미야. 사후가 언제냐? 이행기. 사후가 무슨 뜻? 이행기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게 증여를 하든 이거를 매매를 하든 목적물이 어느 거인지를 정해야 되죠. 목적물하고 돈 액수를 정해야죠. 언제 정하라는 거 이거를? 예.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게 이거. 여기다 이제 쓰시는 거예요. 이거 그 여백을 쓴 거예요. 왜요? 요게 액기 쓰니까. 보통은 계약을 뭐 할 때요? 체결할 때 정하죠. 체결 시에 정해야 돼요? 안 정해도 돼요?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요. 이행기까지. 이행기까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는 정했어요? 안 정해도? 안 정해도 되는 거예요. 볼까요? 아파트 분양을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오늘 모델하우스를 보고 시행사하고 분양계약서를 오늘 썼다. 분양계약서 오늘 썼어요? 아파트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요 아파트? 분양계약서 쓸 때 아파트 보세요? 모델하우스 본 거죠. 아파트는요? 못 본 거예요. 그럼 계약서 쓸 때 아파트가 없어요. 우리는 선분양을 해요. 먼저 분양을 하고 시공은요? 나중에 거꾸로 돼 있어. 외국에서 보면 웃는 거예요. 뭐도 없는데 지금 집도 없는데 가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황당하죠? 예. 그럼 계약서 쓸 때 동호수가요. 내가 몇 동 몇 호 들어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부분 모르죠? 동호수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물론 지정하고 미리 하는 경우도 있죠. 동호수 지정이 안 돼 있어 지금.
그럼 동호수가 목적물이죠. 몇 동 몇 호에 들어가 살지가 목적물이죠. 그 목적물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분양계약 썼을 때 안 정해놨잖아요. 그럼 동호수를 언제 정해요? 사후, 거기 사후라는 말이 뭐예요? 이행기에 입주할 때 추첨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놔요. 계약서 쓸 때는 동호수가 안 정해졌는데 동호수를 언제 정한다고요? 이행기에. 뭘로 정한다? 추첨에 의한다. 뭘로 한다? 추첨으로 한다. 동호수는. 그럼 계약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그 얘기야 이게. 계약서 쓸 때는 동호수를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판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별표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확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동호수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동호수 안 정해놨다니까 지금. 입주는 언제예요? 2년 뒤에 하죠. 그럼 2년 뒤에 확정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기준이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 기억하셔야 돼. 거기다가 아파트 동호수요. 동호수는 언제 정하면 돼요? 계약 체결 시에요? 이행기요? 이행기에 뭘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걸 잘 보세요. 요 판례를 잘 보시면 잘 판례 보고 계세요? 지금 세 줄이나 되죠? 내용이 두 줄이죠? 그죠? 이걸 깡으로 외워서 먹으려고 그러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깡으로 나 외울 거야. 그러면요? 여기 문 닫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맞지요? 그렇게 하면 민법 판례가요. 판례가 이게 몇 개인데 이게? 2,000개 넘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게. 그러면요? 지는 거죠. 게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안 외워지는 거지. 그죠? 강사 자기만 되는 거예요. 강사만. 강사는 이걸 사전적으로 외워줘요. 왜? 자기는 이거 10몇 년 했으니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수험생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걸 외우라고요. 이거 어떻게 외워져 이게? 그럼 뭐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파트 동호수 확정은 언제 뭘로 한다는 거예요? 언제? 계약 체결 시에요. 이행기에. 이걸 기억하는 거지. 이거를. 아파트 동호수를 확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계약 체결 시에 정해야 돼요? 안 정해도 돼요? 사후에라도. 사후가 뭐라고요? 이행기까지만 동호수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판례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이걸 이렇게 안 하고요. 대부분의 강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외우라고 그래. 이걸 외우라고. 그건 강사인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서. 그죠? 그걸 구별하는 게 여러분의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이에요.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못 한다니까. 양이 많아서. 지금 옆에다 써두셔야 될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뭐를 써두는 거예요? 동호수 확정. 동호수 확정은 언제 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판례 원문을 갖다가 외우려고요? 이거 절대 되지 않아요. 2,000개가 넘는데 2,000개를 어떻게 해서 한 5개월 만에 끝내실 거예요. 요령하고 지금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 어느 동영상 사이트 가면 대부분이 다 재수생이에요. 왜요? 통차 합격을 못해. 이렇게 하니까. 이걸 사전적으로 외우라니까. 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네. 확정은 언제까지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뒤로 넘기세요. 목적의 가능. 가능의 반대. 실현 가능하면 유효. 목적이 실현 가능하면 유효. 실현 불가능하면 무효. 가능의 반대를 불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불능.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불능. 그래. 가능 옆에다 쓰시면 돼요. 뭐라고요? 불능. 옆에다 이렇게요. 불능. 그 불능은 다시 두 개로 쪼개져요. 계약할 때부터 불능이면은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하고 둘로 쪼개집니다. 원시적 불능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약서 쓸 때부터 불능인 거야. 이행 불능인 거야. 후발적 불능은 계약할 때요. 계약 체결 후에요. 후에 이행 불능이 된 거죠. 그걸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공장을 내가 인수하려고 계약서를 썼어요. 공장을 뭐 하려고요? 인수하려고, 매매하려고. 공장을 매매하려고 계약을 했어요. 그 공장이 불이 나버린 거죠. 불이 난 거예요. 공장이. 언제 불났어요? 계약할 당시에. 계약할 당시부터 이미 불나버렸어요. 그걸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할 때 있었어요. 있었죠? 잔금 치르기 전에 불나버렸어요. 그걸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그럼 거기 써보시면 됩니다. 원시적 불능. 책 볼까요? 원시적 불능. 언제부터 불능해요? 성립 당시부터. 쌍괄호 2번에 있어요. 쌍괄호 2번에 1. 쌍괄호 2번에 1 보세요. 법률 내용이 뭐 할 때부터? 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경우죠. 예, 이미 소실된 가옥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서 쓸 때 건물이 있어요? 불났어요? 불났죠? 소실이 불난 거예요. 소실이. 그거를 무슨 불능? 효과. 법률의 의는 무효입니다. 유효 무효? 무효다. 계약할 때부터 공장이 불나서 없었어. 다음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 후발적 불능. 법률의 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죠? 성립 당시에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성립 당시가 기준이죠. 성립 당시에 밑줄이요. 성립 당시에 가능했는데 이행기 전에, 즉 잔금 치르기 전에 뭐가 됐어요? 불능이 됐죠. 그걸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위에다 써보세요. 써보세요. 위에다가 성립 후에 불능. 계약할 때 불능이에요? 성립 후에 불능이에요? 성립 후에 불능을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에요. 효과 2번. 법률의 의미 자체는 유효 무효? 유효 별표 유효입니다. 무효 유효? 유효의 별표 유효. 시험 아주 잘 나와요. 목적이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무효죠?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야 이게. 무슨 불능일 때는? 후발적 불능일 때. 그래 시험에 나올 건 이거야 이거. 후발적 불능인 법률의 의미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유효다. 쓰십니다. 15에 17에 19에 22에 됐죠? 무슨 불능일 때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 이다 아니다? 유효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불능인데도 무효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누냐? 채무불이행하고 위험부담으로 나눠요.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에게 뭐가 있을 때요? 귀책사유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뭐로? 귀책사유의 밑줄이요. 귀책사유. 공장이 불났어요. 공장이. 누구 때문에 불났어요? A의 잘못으로. A의 뭐 때문에? 과실로. A의 과실로 불이 났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누구 과실로? A의 공장 주인의 과실로 불나면 채무불이행. 두 번째는요. A의 과실 없이요. 과실 없이 불났어요. 과실이에요? A의 과실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위험부담. 이 부분은 다 계약법에서 따로 보세요. 계약법에서 나중에 다시 보십니다. 민법은 뒤에 지금 우리 민법 총칙을 하고 계시죠? 물권법하고 계약법이 다 한번 돌고 나서 다시 오셔야 돼요. 왜요? 총칙은 계약법하고 물권법을 앞에다 모아놓은 거 앞에다. 그렇기 때문에 총칙이 자리가 잡히려면 뭐가 자리가 잡혀야 돼요? 계약법하고 물권법이 뒤에 있는 게 잡혀야 여기가 잡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뒤에까지 한번 어떻게 해야 돼? 쭉 갔다 오셔야 돼요. 물권법 계약법을 한번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10시간에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안 돼요. 10시간에도. 근데 3월이나 5월 달에는 2시간 만에 확 뚫려버려요. 왜 그런 거예요? 앞하고 뒤에 있는 것이 연결고리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근데 1월 달에 내가 10시간 파도 이해 안 돼요.
그냥 견디면 돼요. 견디면. 그런데 그게 3월이나 5월달 되면 뻥 뚫려가지고 해결이 돼요. 그때 그래도 5월달이나 이때부터 효율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에게 뭐가 있을 때요?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죠. 우측의 우연부담은요. 귀책 사유가 없을 때. 니은이요. 니은 맨 위에 우측에 27페이지. 채무자에게 뭐가 없을 때? 귀책 사유가 없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우연부담이라고 그래요. 우연부담. 이거 뒤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서 처리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가능의 반대를 뭐라고 그래요? 불능이라고 그러죠. 이 불능은 둘로 쪼개는 거죠. 뭐하고 뭐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이때 중요한 거는 뭐예요? 후발적 불능은 불능이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도 유효요 무효요? 유효지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쌍괄호 3번에 전부 불능하고 일부 불능 있죠? 이것도 뒤에 나와요. 뒤에서 보시면 돼요. 다음 4번 목적의 적법성. 적법. 적법이 무슨 뜻? 법을 지키면 적법, 어기면 위법. 지켰냐 어겼냐 이거죠? 예. 이때 법규는요. 법규는 두 개 법규로 나누어요. 하나는 강행규정, 또 하나는 임의규정 두 개로 나눠요. 그리고 여기요. 적법할 때 법규. 법규를 나눕니다. 무슨 법규하고 무슨 법규로 나눠요?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하고. 써주시면 돼요. 강행법규. 그 다음에 뭐하고요? 임의법규 또는 강행규정이라고도 해요.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 강행규정, 강행법규 같은 거예요. 거기 강행규정에다는 쓰세요. 거기다가 뭐라고요? 물권법. 물권법은 강행규정이에요. 물권법.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그래 우리 기초과정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기간을 안 정했어요. 주택임대차인데 주인한테 집을 내가 세를 얻었는데 기간 안 정했어요. 2년 미만으로 했어요. 2년 미만으로. 그럼 몇 년으로 처리해요? 2년으로 하죠?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거 강행규정이에요. 이게. 계약을 몇 년 했어도요? 1년 했어도. 1년 했어도 몇 년으로? 법에서 2년으로 강제로 규정화했죠? 강행법규예요. 그럼 이거는 특약이 되는 거예요? 특약이 안 되는 거예요? 특약대로요? 법대로야? 이게 강행법규. 자 볼까요? 법령 중에 강행규정.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하고 관계 있는 애 동그라미야. 관계 없어요? 관계 있어? 사회질서하고 관계 있는 규정을 무슨 규정? 강행규정. 이 강행규정은 사회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해요? 배제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 거기다 쓰세요. 특약을 할 수 없다. 특약이 돼야 한대요. 특약을 할 수 없다. 1년 계약을 했어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임대차에서 1년 계약했죠? 법에 몇 년이에요? 2년. 그럼 특약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래서 특약이 우선해요? 법이 우선해요? 그게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은 사회질서하고 관계 있나요? 없나요? 관계 있죠? 잘 나오는 거예요 그거. 사회질서하고 관련 있죠? 그래서 법으로 강제규정으로 넣은 거예요. 주택임대차는 왜 사회질서하고 관계 있어요? 세입자가 사회적으로 약자죠. 이 세입자가 다수잖아요. 많은 다수의 세입자를 뭐 하자는 거예요? 보호하자.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넣은 거예요. 다음 임의규정은 계약법이 임의규정이에요. 계약법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거기다 쓰세요. 계약법. 쓰세요. 그러면 법보다 특약이 우선하는 거. 뭐보다? 법규보다 뭐가? 특약이 우선함.
어디에서요? 계약법에서. 그래 볼게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이 있다. 사회질서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죠? 사회질서하고 왜 관계가 없어요? 계약법은 계약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으니까. 쓰세요. 누구한테만? 계약자끼리만 효력이 있으니까. 사회질서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누구끼리만 효력이 있어요? 쓰세요. 누구끼리만? 계약자끼리만 효력이 있음. 누구끼리만? 계약자끼리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게 계약이죠? 그럼 사회질서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법대로요? 특약대로요? 오케이. 그게 임의규정이에요. 다음 뒤로 넘깁니다. 다시요. 이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두 개로 나눠져요. 몇 개로요? 두 개로 다시 나눠져요. 여기 중요해요. 이 판이요. 이 구조가. 법규는 무슨 법규하고 무슨 법규로 나누었어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둘로 나누었죠? 다시 강행법규가 몇 개로요?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는 효력규정, 또 하나는 단속규정. 효력규정은요, 이 법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되는 거? 무효 처리되는 거. 무효 처리되는 거를 무슨 규정? 효력규정이라고 해요. 근데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요?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지킨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겼죠? 어겼어도 뭐가 아니에요? 이게 특이한 거지. 이게 특이한 거. 여기선 시험에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이게 잘 나오고 후발적 불능이. 여기선 어디가 단속 규정이 중요한 거죠. 일반인한테 물어보세요. 일반인한테. 법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법을 어겼죠. 그럼 다 뭐라고 그래요? 너 무효야, 무효. 그죠? 무효가 아니야, 이게. 뭐를 어겨도? 법을 지켰어요? 어겨도 뭐가 아니에요? 무효여요? 아니에요? 특이하잖아요.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여길 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법을 뭐하면? 어기면. 위반했죠? 위반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약인다? 무효다 그러는 거죠. 근데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 법규가 무슨 법규예요? 단속규정이에요. 단속규정. 그럼 보세요. 28페이지 보면 강행규정을 두 개로 쪼갰어요. 1번 반가로 1번하고 반가로 2번 나눴죠? 반가로 1번은 무슨 규정? 효력규정. 반가로 2번은 효력규정은요 수천 개예요. 수천 개.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효력규정을 외워요? 외우지 마요? 왜요? 왜? 강행법규는 당연히 뭐예요? 법대로 해야 되죠. 어기면, 강행법규를 어기면 뭐가 돼요? 무효라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게 무효가 아닌 법규가 있어. 그죠? 특이한 거는 바로 무슨 규정? 단속규정이에요. 단속규정. 그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행위자는 일정한 공법상의 제재를 받아요. 뭐를 받아요? 제재. 쓰세요 거기다. 벌금이요. 벌금 부과 쓰세요. 벌금은 두드려 맞아요. 근데 법률 행위 자체는 사법상 무효요? 무효가 아니에요? 사법상 뭘로 돼요? 유효로 된다. 유효로. 그래서 그 단속규정의 별표합니다. 별표. 단속규정의 별표 하나.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먼저 1번. 식품위생법에 무허가 음식물 판매의 밑줄이요. 포장마차 쓰세요. 포장마차. 포장마차에서 소주 사는 거. 포장마차는 허가 받은 거예요? 무허가요? 무허가죠? 그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맞아요? 안 맞아요? 벌금 맞죠? 근데 소주 판매한 거는 유효죠. 이게 단속 규정이라서 그래요. 두 번째. 거기 쓰세요. 그래. 동그라미 1번에다가 쓰세요. 거기다. 간평사 2014, 2015. 간평 2014, 2015.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29페이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미등기 전매요. 미등기 전매 금지요.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 써볼게요. 이렇게요. A가 B한테, B는 누구한테요? C한테.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A는 5억에, B는 C한테 7억에. 이렇게 매매가 됐어요. 원래 등기를 하려면 일로 등기 소유권 이전해야죠. 하죠? 그럼 얘는 취득세 내왔네요. 취득세를 물어야죠. 그럼 일로 다시 넘기면 다시 뭐 내야 돼요? 양도세를 내야죠. 양도세. 그러니까 얘가 양쪽에서 세금을 두드려 맞아요. 가져올 때, 소유권 가져올 때 무슨 세? 넘기면 이걸 다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버리면 B를 빼버리고요. 얘를 중간자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중간자죠. 중간자. 얘 등기를 해버려요? 빼버려요? 얘를 빼버리는 거죠. 그럼 누구로 직접 하는 거예요? C로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 다른 말로 중간 생략 등기. 쓰세요. 동그라미 2번을 뭐라고 그래? 동그라미 2번을 중간 생략 등기.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탈세 목적이죠. 탈세 목적 중간 생략 등기. 동그라미 2번을 바꾸시면 돼요. 뭐라고 바꾸시면 돼요? 탈세 목적 중간 생략 등기. 동그라미 2번에다 써주세요. 무슨 목적? 탈세 목적.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제 춤을 춰드릴까요? 탈세 목적 무슨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 얘가 세금을 내려고 그래요? 안 내려고 그래요? 안 내려고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걸렸어. 왜요? 얘가 찔렀어. 얘가 찔러요? 누가 찔러요? 얘가 찔르죠. 얘 얼마에 사는데요? 7억에 샀죠. 우연히 누굴 만났어요? A를 만났더니 얼마에 팔았는데? 5억인데. 얘는 7억이죠. 얘가 이걸 알고요. 찔른 거죠. 얘 뭐 했다고요? 탈세하려고 등기 안 했다고. 그죠? 계약 자체는 무효요, 무효 아니에요? 법을 어겼죠. 얘가 등기를 안 하고 직접 했으니까 법을 어겼죠. 등기부에 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얘만 나오죠. 매도인이 누구? 매수인이. 원래는 누군데요? B인데 얘가 안 나와. 매수인 난에. 누구를 넣은 거예요? 매수인 난에. C를. 그죠? 이게 탈법이죠. 탈법. 그럼 얘가 벌금은 내야 안 내? 이거 세금 안 낸 거. 벌금은 두드려 맞죠? 두드려 맞는데 등기한 거는 이 매매는요. 유효라는 거죠. 이게 유효라는 거예요. 어째서? 보아요. 거쳐가지고요. 중간자 거쳐가지고 C 앞으로 소유권을 뭐예요? 이전해야죠. 이게 원래 정통이죠. 누굴 거쳐와야 돼요? 중간자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해야죠. 결국 누가 소유자예요? C 소유예요. 거쳐왔죠? 안 거치고 해볼게요. 안 거치고 그럼 A에서 누구로? C로 직접 이전하죠. 요거는 중간자 거쳐온 거죠. 요거는 결국 누구 거예요? 똑같네. 거쳐서 와도 누구 거?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해도 결론은. 그래서 이 등기는, 이 매매는 무효 유효? 유효이고 네가 벌금만 빼먹었으니까 벌금만 물어. 단속만 받는 거예요. 얘는 뭐만 받아요? 단속만. 그래서 매매는 무효요,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다. 오케이. 그리고 읽어볼게요. 29페이지. 동법은 미등기 전매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고 있어요. 그죠? 형사처벌돼요. 저거 걸리면. 이때 미등기 전매 계약이나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자체는 사법상 뭐예요? 쓰세요. 사법상 무효가 아니다. 사법상 뭐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쓰시라니까요. 무효요,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다 쓰는 거예요. 다시 나누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비허가구역.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 허가구역 밖에서는 무효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요.
중간생략 등기는 몇 개로? 2개로. 허가구역 안에서 무슨 구역? 허가구역이죠. 여기서는 중간생략 등기가 안 됩니다. 이거 얘를 등기를 빼버리면 일로 직접 등기하죠. 그럼 보세요. 중개업자가 여기 껴들어요. 중개업자가 껴들어가지고 B는 C한테, C는 D한테. 중개업자들이 이 매물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등기부에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최종 매수인만 뜨죠. 이걸 허용해버리면 허가구역에서 이걸 허용해버리면 투기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허가구역에서는 안 돼요. 그럼 어디서만 돼요? 허가구역 밖에서는 무효가 아니다. 오케이. 여기 별 2개 합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시험 문제 풀어볼게요. 중간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언제나 뭐다? 무효이다. 맞죠? 예, 간평사 작년 문제. 언제나 무효이다. 맞아요, 틀려요? 중간생략 등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뭐 위반으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뭐다? 항상 무효다. 항상 무효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중간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무슨 행위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OX. 다 시험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건 작년 간평사, 이건 재작년 간평사, 이거는 중개사. 말을 바꾸죠. 계속 바꿔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이렇게 2개로 나누시고요. 나누시고 다시 이걸 지문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문 분석을 하면. 됐고요. 이제 효력 규정 있는 거. 효력 규정 볼게요.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은 봤죠? 효력 규정 보세요. 28페이지. 28페이지에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방가로 1번. 방가로 1번은 효력 규정. 방가로 2번은 단속 규정이죠. 효력 규정은요. 천지빛깔이에요. 너무 많아요. 1000개도 넘어.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1번부터 몇 번 있어요? 7번까지 있죠. 이거 외우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체킹만 하고 가요.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온 거. 2번.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중개사법 초과 수수료 약정 금지 규정이 있죠. 법정 수수료 이상 받으면 돼, 안 돼? 그거 무효죠? 예.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2번 체킹. 그 다음 3번이요. 부동산 실명법의 뭐 금지 규정? 명의신탁 금지 규정. 거기 체킹이요. 명의신탁 돼야 안 돼요? 무효죠? 그 다음 4번째. 토지거래 허가 규정. 그죠?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3가지만.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왜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자제한법 우리 시험 범위 아니죠? 6번에 보면 국유재산법 나오죠? 국유재산법은 민법이 아니에요. 민법이 아니라 무슨 법? 국유재산법이죠? 법규가 틀려. 법규가. 7번은 뭐예요? 증권거래법은 민법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다. 볼 거는 3번, 4번, 5번만 참고로 보시고 더 중요한 거는요. 어느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속 규정. 거기 있죠? 1번하고 2번을. 다음 뒤로 넘겨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민법 몇 조 나왔어요? 103조. 자, 그래 여기까지 오는 거 볼게요. 법률의 위에 지금 어디를 보세요? 법률의 위. 목적 보고 계시죠? 목적을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유효 요건. 유효 요건의 첫째가 확정, 2번째는, 3번째가, 4번째가 타당성. 오케이요? 네,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성. 많을 때는 여기서 3문제 나와요. 여기서만 3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목적에서만. 굉장히 중요한 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03조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교시.